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5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여론에도 밀리고 언론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무엇보다도 어제 새벽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한동훈 제명 사유가 거짓말임이 드러났고 윤리위가 스스로 2번이나 정정을 하고 하는 이런 소동 속에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당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제명 결론에 대하여 최고위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하더니 하룻밤 사이에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장동혁 씨는 재심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장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서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밝히거나 소명해 주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 소명을 듣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하고 끼워 맞춘 요식 행위 같은 것이라면서 재심의 청구 계획은 없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제 후퇴하는 모양새인데 후퇴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일을 크게 벌이고 말았습니다. 우선 어제 윤리위는 새벽에 기습적으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새벽에 했어요. 왜 하필 새벽에 합니까? 김일성이가 남침할 때 새벽에 했죠. 새벽에 무슨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범죄자 아니면은 김일성 같은 자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할 때 보통 새벽에 합니다. 새벽에 당당하게 기자들 모아놓고 충분히 브리핑을 했어야죠. 그런데 나중에 어제 우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리위가 2차례에 걸쳐서 한동훈 제명 사유를 정정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당원 게시판 글을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인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제명을 결정했죠.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아니고 한동훈 명의의 한동훈이란 명의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명의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다가 두 번째 정정에서는 그것도 아니고 한동훈 명의 뭐 이런 건 들어가 버리고 한동훈 가족 명의로 게시글이 쓰여진 것처럼 출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제명하는 사유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취소한 겁니다. 뭐 명백한 사실은 윤리위가 그렇게 엉터리로 발표해놓고 허겁지겁 담은 이유는 자기들이 봐도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사실은 뭐냐. 우선 한동훈 당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글을 쓰지 않았어요. 그것은 누구보다도 장동혁 대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2024년에는 자신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건 문제가 안 됐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도 알다시피 한동훈은 글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한데도 윤리위가 그 썼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제명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고 가족 명의로 써진 것으로 보인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 쓴 게 맞아요. 가족이 썼다고 했어요. 다만 그 가족이 쓴 글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가족이 썼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올린 글이 문제란 말입니다. 가족이 썼다고, 한동훈 장인이 썼다고 당무감사위원장이 이호선 씨가 공개한 그 글이 장인이 쓴 게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쓴 글을 그렇게 허위 날조를 해가지고 공개를 했고,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한동훈 제명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범죄죠, 범죄. 이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면은 가처분이 인용될 것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지금 법률가인 장동혁 씨가 한 발 빼는데, 그 전에 우선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를 싹 다 바꿔버려야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그리고 윤석열 세력이 차지하고 있는 이 두 조직을 바꾸지 않고 재심한들,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짓말을 할 텐데. 그러나 일단 후퇴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사태에서 일단 후퇴하면은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이 사안은 간단합니다. 장동혁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세력, 즉 반역 세력, 불법 계엄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과 대한민국의 가치를 대표하는 한동훈의 대리전입니다. 12월 3일 상황과 똑같습니다. 12월 3일에도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대표가 앞장서고 18명의 국힘당 국회의원이 따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손잡고 해가지고 계엄 해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여야가 없었어요. 왜냐? 헌법을 파괴하니까 여야의 양심 세력이 뭉쳐가지고 헌법 파괴 계엄령을 진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국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번 사안도 똑같습니다. 그 윤석열의 후속 세력인 장동혁의 지금 한동훈 제명 시도는 한동훈이 대표하는 공화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니까 이 장동혁을 비판하는 데는, 장동혁을 공격하는 데는 여야가 없어야 됩니다. 좌우가 없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